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시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설 연휴 전에 예. 많은 분들한테는 대선보다는 오히려 이게 주식시장하고 그쵸. 가상화폐 예. 폭락이 훨씬 더 큰 이슈였죠. 월, 화, 수, 그 나스닥 동향이랄지 이런 거 지켜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뭐 미국 장은 상승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 금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예. 미국이 이제 긴축과 금리 인상 기조를 잡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1월 달에는 하락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 이제 거기에 외회 없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1월 달에 주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좀 과다하게 낙폭이 급락해 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이런 긴축 기조에서의 증시 동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고. 그렇죠. 우리는 예. 이제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동향에 뗄래야 뗄 수 없고 뭐 그러잖아요. 월가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소위 미국의 소위 증시나 혹은 뭐 금리 기조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 지금 뭐 인플레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 지금 중고자동차 시장이 그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의 생산 공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무려 신차보다도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폭등을 해서 50% 이상 그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생필품 공급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물가가 막 뛰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이제 미국이 경제가 지금 지난 그 4분기에 6% 성장. 이건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성장률이에요. 무슨 중국도 아닌데 미국이 그렇죠. 6% 성장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워낙 커서 미국은 이 긴축과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약세장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네요. 뭐 지금 그쪽이 뭐 한 해 4번을 한다고 하면 4번이 아니라 뭐 일부 예측은 뭐 그 미국 연준이 7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는 금리 인상을 무려 단기간에 한 2.5%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좀 빨리 가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준 의장이 약간 암시를 줬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어떤 암시나 미래의 어떤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이 된 지금 현재 주가냐라고 보면 더 빠질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한국 경제의 수준, 우리나라 기업의 수준에서 비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는. 기업의 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2000년대 이후로 거의 15년을 주가지수 2000대에서 박스권에 물려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한국 경제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LG나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에서 삼성이 1등하고 있고 가전에서는 월풀을 제치고 LG가 1등하고 있고 조선 뭐 당연히 지금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이 특히 대기업이나 IT 첨단 기업에 있어서의 평가가 버블이다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괜찮고 워낙에 우리가 저평가되어 온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낙폭이 지속화적으로 급락해서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승 여력은 조금 그 제한되나? 세계 경제의 동향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주식시장이 막 급락해서 지금 계속 폭락해가는 이런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거다라고 예. 하는 점에서는 너무 불안 심리를 가지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법인세 수도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무역 수지는 적자를 봤는데 수출액은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거는 소위 원유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서 원유,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가격의 예. 이 그 급등으로 인해 생겨난 일시적 현상일 거고요. 우리는 원자재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무려 작년 1월 대비 지금 에너지 가격 수입이 9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일시적 현상이지 지금 뭐 우리 경제 부양하고 있는 수출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봐도 뛰어나기 때문에 펀더멘탈 기초는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 애매한 장이 올 때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공매도 제도 때문에 뭐 더 하방의 압력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게 좀 없어져야 네네네. 예, 주가가 홀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네. 공매도가 그 하락폭을 키우거나 하는 혹은 하락 추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코로나19 초기 단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기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낙폭을 과다하게 키운다고.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1년 혹은 그렇죠. 5년 사이에 보면 공매도가 실제보다 주식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냐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매도의 그러니까 주가 하락 촉진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서 지금 굉장히 올해 내년 이제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가장 큰 호재는요. 소위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하는 MSCI 지수에 가입하는 것이 글로벌한 투자를 우리 한국 증시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MSCI 지수에 들어가야 글로벌 이제 자산 운영 회사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수급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돈과 사람이 많아야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MSCI 지수 편입이 우리 증시에 가장 좋은 호재인데 여기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거는 반대거든요. 왜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MSCI 지수 가입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만 성공한다면 실제적인 움직임은 올 6월부터 이제 기재부가 MSCI 지수 편입 신청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공매도를 금지하면 최소 6개월 한다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시켜 놓고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모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께서도 더 좋은 호재는 증시에 더 좋은 호재는 MSCI 지수 편입이니까 공매도 금지를 지금 현재로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식이 증권거래세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이제 부과를 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는 10억 이상 금액상으로 10억 이상이거나 대주주인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왔고요. 해왔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런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이런 조세정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확대하기로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모든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공제가 되는 거고요. 5천만 원까지. 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5천만 원. 네네네. 예. 이런 거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금 이게 그런 어떤 방침 자체를 폐지하겠다 이게 공약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소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고 좀 국민을 좀 현혹하는 건데 명분은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개미들의 한숨이 지금 한숨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개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평균 투자 금액을 따지면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불과 몇백만 원, 많아봐야 한 1,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2배, 3배 나지 않는 이상 연간 5천만 원 소득이 나는 경우도 없고요. 무엇보다 지금 내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든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만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의 세금을 부과했던 대주주와 1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다 전면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이나 3% 이상의 뭐 대주주 이것도?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가장 큰 혜택은 재벌 3, 4세들에게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3, 4세들이 지금 경영권 재산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지분을 넣은 이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그 회사를 상장시킬 때 예. 생겨나는 상장 차익을 가지고 그 지분을 팔아서 이제 그렇죠.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지주회사나 핵심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합병하는 방식인데요. 이거의 지금 유일한 견제 장치가 뭐냐 하면 비상장 주식 취득할 때 원가 대비 나중에 상장해서 팔을 때 이 차익에 대해서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면제해 준다. 그러면 재벌 2, 3세들이 다 이제 편법으로 비상장 회사에 지분 넣어서 그걸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금 한 푼 없이 재산을 승계받는 그것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가장 친기업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공약하는 걸 보면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세금을 부과하던 대주주나 10억 이상 투자자의 양도소득세까지 전면 폐지하겠다. 이거는 뭐 명백히 재벌 특혜이자 부자 감사 정책이라고 봐야 되고요. 10억 이상 이 투자자의 경우에도요. 이게 10억이라는 게 전체 10억이 아니고 종목당 10억입니다. 종목당 1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미 투자자들도 아무리 슈퍼 개미라 하더라도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그러는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목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든요. 한 종목에 9억씩 한 10개 가지고 있는 90억의 자산가는 세금 혜택이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런데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보통 이 정도의 주식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10개 종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운영 자산만 한 10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초수퍼 개미들이나 해당되는 경우여서 당연히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 수억을 넘어서 수십억대에 이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 세금 부과를 면제해 준다? 이것도 정말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에 있어서는 재벌 오너들과 우리나라의
0.01%의 초수퍼 개미 부자들에게 소위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결과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하시죠. 네. 예, 45분이어서 예, 김기식의 식센스 더 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네, 출근길 정체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옥천 1터널